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로를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재난관리라는 과목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재난관리론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재난관리론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요. 조문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론 부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문도 물론 그렇지만 이론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나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상당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이런 이 법률에서 나오는 조직 구조들이 뉴스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체감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험도 좀 이제 그에 알맞게 출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이론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두 부분으로 제가 구분한다 그랬죠.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요. 재난관리에도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은 안에 조문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학설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이제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가정하에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조문이 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재 안전직 관련 이 부분은 혹은 이제 관련 자격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재난안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재난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이 둘로 구분이 되죠. 이 시간에는 이제 재난관리론입니다. 재난관리론입니다. 재난관리론에서 이론적인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접하는 부분은 재난관리의 개념입니다. 그죠? 이 재난관리의 개념 부분은 시험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출제하는 빈도는 예전보다 조금 더 좀 자주 나온다. 그런데 뭐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제에 있어서 말 그대로 기초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 안에도 숨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재난의 유형 부분입니다. 재난의 유형 부분이 있죠. 재난의 유형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제1절이나 챕터 1과 같이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의 특징이나 유형을 별도로 다른 큰 챕터에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재난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을 하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죠. 앞쪽에는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지만 뒷부분은 전문적으로 유형별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재난의 특징입니다. 재난의 특징이 있죠. 재난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재난에 따라서 그 특수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의 행정환경, 그죠? 앞에 이제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행정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행정적인 요소와 사실은 관련이 너무 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환경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이다. 최근에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최근에는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 다음, 사고 원인에 관한 이론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이론이 있죠. 자, 사고 원인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각각의 사고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이론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사회학적인 안전관리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사회학적인 안전관리 이론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회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당연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회학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앞에 기초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괄적으로 배우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중간으로 가게 되면 요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형도 여러분들이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 그죠?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사회재난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이 되면서 그 재난에 따른 유형별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따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에 가면 조금 더 크게 접근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별표를 3개 친 거는 접근 방법에 제가 별표를 3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별표가 3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의 개념 안에 재난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의 역사죠. 이제 재난의 역사도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재난의 역사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간혹 보게 되면 세계와 관련된 세계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 최근에 재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특정한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라거나 혹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역사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 9.11 테러나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 조문과 관련된 것과 융합이 되어서 조문의 개정사의 한두 설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두 설문 정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아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의 유형과 관련된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각각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일반적인 재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렇게 봤습니다. 예전에는 인위재난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됐죠. 이것과는 전혀 별도의 다른 재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해외재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형을 분석하고 또 재난의 특징도 알아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거의 매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다시피 출제 빈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접근 방법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조문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이 조문과 관련된 부분 중에 당연히 가장 최대의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과목이 뭔가요?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그러죠. 재난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조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거기 보면 별표도 붙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계를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난이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안전관리를 실행할 때 어떤 단계를 걸쳐가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계획 그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어떤 진행 과정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 실행만 하느냐 거기에 불응했을 때에
일정한 명령에 불응했을 때 벌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법의 내용들도 상당히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되죠.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를 모두 다 포섭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이제 자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재해대책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재해대책법이다. 이 자연재해대책법도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관련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자연적인 재해가 발생이 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말 그대로 대책법입니다. 이런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주축법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법들도 출제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은 재해구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이 있다. 그래서 이 재해구호법은 최근의 출제 빈도에 있어서 상당히 출제 범위가 높습니다. 재해구호 법령상 뭐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단축어로 사용하긴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축 관련 전염병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돼지열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가축 전염병 관련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만 감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이제 단축어를 쓰니까 뭐 이제 약칭을 제가 사용하는 거죠.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기니까 제가 이제 축약해서 쓰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19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출제 빈도가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다시피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꽤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황사,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봄철 그리고 겨울철 그리고 이제 가을철 이런 정도가 되면 날씨가 좋아질만 하면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법이 있죠. 미세먼지법. 이 미세먼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뭐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건 말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방위 기본법이 또 출제가 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이다.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출제가 한 문제인 거. 문항수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문항을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자주 나올 수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방위 기본법도 주의를 상당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이건 말고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난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재난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시험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말고 이제 문제가 간간히 출제가 되는 것이 이 급경사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급경사지 재예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칭을 하기 때문에 급경사지법입니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더라.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급경사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말고 이제 기업과 관련된 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재해 경감법이 있습니다. 기업 재해 경감법. 이 기업 재해 경감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가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이슈가 또 많이 됐던 그런 법률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식 명칭은
재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표를 조금 낮출까요? 이렇게 일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조금씩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바로 지진대책법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가까운 지점에서 진앙이 되어서 이제 상당히 좀 강도가 있는 지진이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대책법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진대책법은 지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이렇게 원래 정식 명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있더라. 자,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법들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뭐니 해도 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문항수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대책법, 재난구호법, 그리고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그리고 뭐 이 군사분계선이나 이런 부분들 쪽 위쪽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아래쪽도 간간히 발생이 되는 가축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출제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제가 나누어서 봤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조문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어느 한쪽에 치중하신다거나 어느 한쪽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일정한 이론도 암기를 하고 또 이론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이 조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한 체계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에 조직을 암기를 좀 하신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쭉 일단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교재 다른 교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들에 따라서는 뭐 이 이론과 조문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저는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된 부분에 표시를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별표를 몇 개 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합격하실 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포맷을 한번 봐봤고요.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